오늘은 배관산업기사 실기 1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관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교재가 없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배관기능사,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기적상 같은 경우에는 캐드 시험은 없어졌다는 거,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적산만 시험을 친다는 거. 적산 같은 경우에는 배관기능장 실기책을 구매해서 3개년 정도만 보시면은 15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뺄지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뺄지수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5에 20, 이경티입니다. 25쪽에 19, 20쪽에 22, 그리고 반대편에 19인데 플러스 부싱 12mm를 빼준다는 거. 이 부분 표시를 별도로 잘 하셔야 됩니다.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25에 20, 이경티인데 19고 22, 반대편에 플랜지 2. 자, 1번에도 플랜지 2. 와샤 들어가는 부분을 빼준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20에 15 이경티입니다. 16이죠. 그리고 4번 쪽에 22고 반대편에 20에 15 이경티죠. 16, 16. 그리고 5번 쪽에는 20에 20에 20 정티입니다. 19, 19, 19가 되겠죠. 그 6번에 화살표 모양 레드샷 6, 8, 20쪽에 6, 15쪽에 8, 6, 8이죠. 7번에 15A, 45도 엘보입니다. 10, 10. 8번에도 45도 엘보. 45도 엘보 두 개죠. 10, 10이고. 9번 유니온 10이죠. 반대편에도 10이고. 10번에 15 정 엘보 16, 16. 그리고 11번에 15, 90 정 엘보입니다. 동강 가는 쪽이죠, 이쪽에. 16. 반대편에도 똑같습니다. 자, 15A짜리 정 엘보 90도입니다. 16. 요 부분이죠. 그리고 12번 쪽에는 19에 12 설명드렸습니다. 반대편에 16. 총 12동갈이죠. 그리고 여기 동간 쪽에 밴딩을 하실 때 어댑터 쪽에는 35, 여기도 35. 그리고 직간 쪽에 엘보 이 부분에 15. 그리고 밴딩 부분에 58. 자, 여기에서 밴딩 부분에는 엘보 쪽에 15를 빼주면 안 됩니다. 자, 직간 쪽에만 빼준다는 거. 여기 동간 쪽에도 미리 이렇게 가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나중에 밴딩 할 때 헷갈리지도 않겠죠. 가 150에 마이너스 35에 마이너스 58을 빼면은 57이 됩니다. 57에서 밴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부분에 여기 똑같이 150에서 35 어댑차 그리고 엘보 쪽에 15를 빼면은 자 15, 35, 50이죠. 그럼 100이죠. 100. 자, 100에서 절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 나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름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험을 치러 가보니까 이 주름감 쪽에 밴딩을 할 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직각으로 이렇게 꺾어서 밴딩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밴딩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 실격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다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밴딩을 하느냐, 여기 제가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어떻게 만들었느냐. 현재
R 거리가 80이죠. 80. 80이라는 것은 8cm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8cm, 8cm에서 이렇게 잡고 이게 콤퍼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여기와 여기 거리가 곱하기 2죠. 그러면 16, 160mm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내등분을 이렇게 내면은 이 부분이 밴딩 거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수를 측정하실 때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배관 중앙이다, 이렇게. 중앙이다 해야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밴딩을 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밴딩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와서 여기에 직감 조립을 하고 가장 근접 치수 290이죠. 이렇게 절단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조립을 하고 밴딩을 하면은 나중에 맞춰 묶기 힘들어요. 밴딩부터 하고 이렇게 직간 올려서 잘라서 치수를 맞춘다는 거. 25A가 2개고 20A가 4개. 나머지가 15A입니다. 자, 1번 150. 150에 19에 2는 129고 2. 자, 2번 140에 2에 19는 119. 3번. 3번 같은 경우에 250. 16에 22는 212. 4번. 똑같죠? 250. 250에 16에 22는 212. 그리고 5번. 200. 200에 16에 19는 165. 6번. 190에 19에 6은 165. 7번. 180에 8에 10을 빼니까 162. 8번. 여기는 45도 경사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로와 세로 120이 나왔죠. 120에서 1.414. 여기에서 170이 나옵니다. 170에서 10에 10을 빼주면은 150이라는 거.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170에 10에 10, 150.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160에 10에 16, 134. 11 같은 경우에도 150에 16, 16, 118. 그리고 12번 마지막 여기 180에 12에 19에 16, 133에서 절단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 8번 같은 경우에는 150은 배관 절단 지수, 170은 조립을 했을 때 측정 지수라는 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도면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자, 배관 절단 1번부터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회 1번 치수가 129죠. 이렇게 V자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물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됐죠. 그리고 절상류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 정도 가시고, 그리고 커트기 돌리실 때 이 부분 까칠까칠한 이 부분 잡아야 돼요. 이렇게 최소한 3바퀴 이상 돌리시고 조금씩 이렇게 잡고, 최소한 3바퀴 이상 급하게 돌리다 보면은 커트날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마지막 12번 15A 똑같은 방법으로 133 세 바퀴 조금씩 이렇게 절단이 다 되어 가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절단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부분만 절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양쪽으로 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란 배관이 치수가 맞는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1cm 이상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중에 절삭을 다 해놓고 조립을 하다가 잘못됐다면은 절삭하는 시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조립 시간도 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겁니다. 15회부터 나사 절삭을 할 건데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는 참고 시주라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잘 맞지가 않아요. 물론 잘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어떨 때 위에 치수를 보느냐? 한 눈금씩 한 눈금씩 이동할 때만 보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5A 이렇게 물리시고 그리고 한 번에 절삭하지 마시고 최소한 2번 이상 절삭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나사산 전체가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를 보고 위에 숫자 보지 말고 이렇게 나를 보고 1차적으로 얼마만큼 깎겠다고 이렇게 대보고 (15A하고) (20A짜리는) 세산 남기고 절삭. 자, 현재 눈으로 봐도 절삭이 많이 안 됐죠. 예. 이럴 때 이렇게 눈금을 보고 한 눈금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 번에 절삭하면 위험합니다. 세산 남기고 절삭. 아직까지 반바퀴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럴 때 한 눈금씩 이렇게 세산 남기고 절삭.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스무스하게 세 바퀴 정도가 돌아간 상태에서 나사산이 세 산에서 네 산 나오면 가장 적당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반대편은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세산 남기고 잘 됐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5A
플랜지 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두 개 다 한쪽 부분 절삭을 안 한다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날 쪽으로 이렇게 끝까지 이럴 때 눈금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눈금씩 이렇게. 끝까지 한 바퀴. 자, 한 바퀴밖에 안 들어가네. 이제 한 눈곱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됐죠. 딱 세산에서 네산 정도 남았을 때 그럴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절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A도 15A와 마찬가지로 세산 남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절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플랜지 용접 해보겠습니다. 플랜지 용접은 1차는 찍기, 2차는 좌우 위빙으로 두 번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전류치가 70, 2차 같은 경우에는 65를 놓고 하겠습니다. 전류치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전류치를 찾아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RF형 플랜지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올라오면 실격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워셔 이렇게 끼우고, 그리고 가적 같은 경우에는 본 용접보다 10% 이상 좀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80을 놓고 해보겠습니다. 배관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랜지, 이 배관 길이가 특징이 짧습니다. 짧다는 거는 일단은 배관이 많이 뜨거워요. 두 번째로는 기어자를 댈 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몇 번이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잘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작품을 조립을 이렇게 하다 보면 끝부분이 1cm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 눈으로 이렇게 한 번 보고, 맞대서 이렇게 한 번 보고, 맞대기 전에 한번 보고, 맞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됐어.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살짝 그리고 반대편에 맞대기 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두 번 봐야 됩니다. 됐습니다. 일 차 용접을 찍기로 할 건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 이렇게 하고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전류치는 70. 자, 이렇게 비스듬히 잡고 전류체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찢었어. 자세 잡고 자, 이렇게 찍기 용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로 얇게 됐죠. 1차로 너무 두껍게 하면은 2차 좌우 위빙 할 때 너무 두껍게 나오면은 비드 모양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그리고 연결 부위 같은 경우에는 1cm 앞에서 이렇게 1cm 더 진행. 1차 용접에서 안 쉬게끔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보강이기 때문에 1차에는 용접해도 새도 괜찮다, 2차에서 막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그렇게 먹고 해야 됩니다. (1cm) 더 진행. 자, 2차 용접 65. 2차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에 그대로 놓고 여기서 좌우 이렇게 돌리고, 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할 건데, 넓게 왔다 갔다 하면은 비드 모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2차는 이렇게 각도를, 비드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자, 자세 잡고 배관 길이가 짧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1cm 전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1cm 더 진행. 용접봉을 새 걸로 바꾸고, 일 cm 앞에서 일 cm 더 진행. 자,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누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테프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프론 작업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15A하고 20A 짜리는 20바퀴 이상 돌려야 돼요. 25A 같은 경우에는 25바퀴 이상 돌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가산 절사할 때 산이 칼같이 잘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나사산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최소한 20바퀴, 25바퀴 이상 돌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15A에서 20A 같은 경우에는 세산을 남기고, 다 하지 마시고 세산을 남기고 나사 절삭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5A, 20A짜리는 조립을 하면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지 마시고 세산 남기고 하면은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테프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A짜리 25바퀴 이상이죠. 자, 돌리실 때 오른쪽으로만 돌리면 돼.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왜 끝부분을 하느냐, 나중에 조립할 때 부속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밀려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에 하면은 많이 밀려 나오겠죠. 이렇게. 스물다섯 바퀴.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나사 절삭을 본의 아니게 깊이 했다. 그럴 때는 배관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럴 때는 요령입니다. 테프론을 더 많이 감아야 돼요. 그리고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지급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프론을 많이 감아서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5A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패킹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조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하다 보면은 패킹을 빼먹고 조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조립을 하실 때 도면을 내 앞에 이렇게 놓고 어느 방향을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정하고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작품을 바이스에 풀어서 돌릴 때 그때도 똑같이 도면도 같이 돌려줘야 되니까. 같이 돌려주지 않으면은 플랜지 같은 경우나 다른 부분에 좌우가 바뀌면은 실격되는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지 체결 이렇게 놓고 플랜지 수직 수평 그 부분에 점수가 2, 3점이 있기 때문에 꼭 빼먹지 마시고 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수평이 맞는지 눈으로 위에서 이렇게 보고 맞다면은 손으로 살짝 안 움직이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하고 지그재그로 조금씩만 살짝 한번 돌고 여기도 밑에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잘 한번 떼봐야 돼요. 간격이 일정한지. 이렇게. 이게 조금 1m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최대한 맞춰서 한 6mm 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게 누수가 되지 않게 꽉 채우시면 됩니다. 이제. 됐습니다. 2번 쪽에 25에 20 이경티입니다. 그리고 3번 쪽에 3번 그리고 3번 다음에 20에 15 이경티 방향 잘 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1번과 2번 간격이 틀리죠. 1번은 150이고 2번은 140입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한 바퀴만 더 돌려요. 플랜지 수직 수평도 잘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쪽은 150이죠. 25에 20 이경티 자, 바이스 너머로 일단 대충 한번 보세요. 150이죠. 이렇게 플러스 바이스에서 보는 거하고 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0 방향 한번 잘 보시고 풀어서 150 됐습니다. 150 이 상태에서 여기 3번이 250이죠.
배관 중앙에 이렇게 흠집을 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T 방향 잘 보시고. 자, 250. 자, 한 바퀴만 더. 됐습니다. 250. 그리고 이쪽에 12번 부싱이죠. 부싱. 12번 쪽에 테프론 10바퀴 이상, 한 바퀴 12바퀴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12번 12번 다음에 15에 15 90도 엘보죠. 여기까지. 여기가 동강 올라가는 부분이죠. 살짝 쪼아 보겠습니다. 부싱 쪽에 먼저 조여 놓고 여기를 조여셔야 돼요. 여기 조여 가지고 같이 조이려고 하면은 나중에 여기에 많이 안 조여지면은 누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리 빡빡하게 조여 놓고. 거리가 180이죠. 한참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더 부싱조도 약간 (180) 그리고 여기 4번 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에 20에 15 이경T 주름감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방향은 위쪽으로. 여기가 치수가 250 부속을 대고 하든지 가장 근접하게 잴 수 있는 게 배관 중앙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250
한 바퀴만 더. 그리고 1mm, 2mm 정도는 맞추기 힘들다면은 그때는 그냥 가시면 돼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다음에 20에 20 정티. 방향 잘 보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손으로 돌릴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배관이 돌아가면은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재까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관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나사산이 절삭이 적당하게 잘 됐다는 겁니다. 나사산이 깊게 났다면 옆에 부속이 많이 돌아가겠죠. 그래도 옆에 돌아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돌아가면은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200이죠.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되겠습니다. 방향 잘 보시고. 됐습니다. 200. 그 다음에 6번. 6번. 6번 다음에 20에 15 레드샷. 그리고 배관이 조금 움직였다면은 그때 계속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면은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동간 용접하기 전에 한번 보고 용접 끝나고 다음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둬야 됩니다. (190)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하시다가 배관이 많이 움직이면 직진하지 마시고 바이스를 풀어서 돌려가지고 물려서 가지고 도면도 같이 돌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조립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7번 다음에 45도 15A까지 일단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분들은 천천히 손을 이렇게 잡고 옆에 배관이 돌아간다면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현재까지는 반대편 배관이 돌지가 않습니다. 방향 한번 보시고, 여기가 180이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180) 되었습니다. 그리고 45도 이쪽은 치수 측정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레드샷 중앙 부분에서 뒤에서도 한번 대어보고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재어보고 딱 근접 치수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름감부터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조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밴딩부터 먼저 하고 반대편에 직관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10바퀴 이상 이렇게 돌리시고 반대 부분에도 10바퀴 이상 물만 안 새게끔 살짝 이렇게 빡빡할 정도만 끼우는 거. 그리고 주름감 간격이 29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290이 정확하게 290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밴딩 위치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요렇게 고무를 끼운 다음에 계속 끝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물만 안 셀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밴딩을 할 건데, 자, 높이가 150입니다. 150. 150. 이렇게 대충 눈대중 한번 보고 살짝 이 부분을 살짝 돌려보세요. 일단 거리가 150이 나와야 돼요. 이 거리가 150이 160이다, 70이다. 그러면은 밑에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내려오겠죠,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150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살짝 밑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자, 150까지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R82 안쪽도 아니고 바깥도 아닙니다. 배관 중앙에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왔죠? 그리고 150이 나오는지, 자, 150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7에 17을 빼면은 116이죠. 116. 116을 체크해서 절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6. 116.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혹시나 자르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날카로운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이 패킹 부분에 들어가다가 째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째지는 수가 있다고. 그럼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꼭 끼우고 안쪽으로 꽉 끝까지 됐어.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도 적당하게 쥐어야지 돼요. 위에 부분 이 상태에서 여기 엘보 쪽도 똑같아. 고무 확인 잘 하시고, 고무. 자, 확인 잘 하시고, 자, 조립하기 전에 밑에 치수가 150이 맞는지, 자, 살짝 한번 보시게 돼요. 이렇게. 자, 조금 더, 한 2, 3mm 차이 나네요. 밑에 부분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150, 딱 150 됐습니다. 한 1mm, 2mm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추기 힘듭니다. 주름감 쪽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독관 분들이 치수 측정하는 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1, 2mm 이런 건 안 봅니다. 1cm 이상 차이 난다. 그런 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자, 290이죠. 자, 조금 여기 T 부분을 조금 말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틀어졌죠. 살짝. 자, 290. 자, 2, 3mm 지금 차이 나네요. 조금만 더. 각도가, 이쪽이 조금. 됐습니다. 열받기. 채운 다음. 자, 빡빡하게. 세지만 않게. 여기 들어가는 깊이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빼고 이렇게 자, 끼운 다음에
끝까지. 자, 끝까지 꽉 밀어 넣어야 돼. 이렇게. 꽉. 이렇게. 됐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꽉 조아주시죠. 이렇게. 반대편에 몽키를 잡고. 오케이. 딱 됐습니다. 자, 각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각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조립을 하다 보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이제는 PB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부분이 이쪽입니다. 200에 절단 치수 50을 빼니까 150이죠. 150에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단 해놓고, 그리고 10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0바퀴 있어. 끼우시고, 반대편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끼우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조여줘야 됩니다. 물이 안 셀 정도로. 자, 이렇게. 반대편에. 그리고 절삭류를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안에 넣어도 되고, 살짝 돌리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수압 시험을 할 때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그리고 끝까지 미리 엮고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들어갔죠? 1cm 이상.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려놓고 패킹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더 봐야 돼요. 안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엘보우 줘도 여기에다가 절삭을 하도 되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방울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자 끝까지 자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조여놓고 고무가 안 보여야 됩니다. 들어갔죠? 끝까지. 이게 어떤 분은 이게 꽉 안 들어가가지고 중간중 걸쳐가지고 수업 시험할 때 이게 빠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끝까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 부분에 290에 절단 치수 50을 빼니까 240. 자, 이렇게 하고. 상태에서 똑같이 한 방울 더 들이스. 끝까지. 자,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면은 톡 소리가 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걸로 살짝 이렇게 치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열어서 가처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법. 이렇게 한 방울만. 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열어서 확인하고, 꽉 꼈는지 확인하고.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봐야 돼. 290이죠. 여기도 290.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200이죠. 정확하게 200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조금만 주워주시고, 딱 조였네. 그리고 손으로 꽉 안 풀리게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누수가 많이 됩니다. 왜 되느냐? 끝까지 조립이 안 됐어. 중간에 수확할 때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꼭 조으시고 끝까지 끼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도면도 정확하게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8번이죠. 8번. 8번 다음에 45도 15 엘보. 이렇게. 자. 여기부터는 작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길게 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돌아가면은 작품을 반대로 돌려가지고 바이시에 물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도 잘 보시고. 그리고 9번이 들어가야 정확한 치수가 나오겠죠. 9번. 어깨 끼우시고, 그다음에 큰 자.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780이죠. 780. 자, 조금씩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돌아간다면은, 만일에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른 부분이 돌아가는지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아마 보면 안 됩니다. 자. 방향 잘 보시고. 자, 현재 여기 치수가 170이죠. 170. 45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치수 측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위에도 안 보고 밑에도 안 보고 가장 근접한 치수. 그리고 전체 치수 한번 볼게요. 7680인데 약 한 1.5에서 2mm 왔다 갔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온 패킹 채우라고 했죠. 저는 미리 채워놨습니다. 여기와 여기 거리가 170. 조금 더 줘야 되겠습니다. (170) 뭐 거의 근접하게 왔습니다. 다음 10번. 10번 다음에 엘보 20의 엘보까지
그리고 유니온 이 부분 1차적으로 한번 조이고, 나중에 조립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때 반드시 한번 조여야 됩니다.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게 풀립니다. 조금씩. 살짝 이렇게 하고, 이제는 여기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다 봐야 됩니다. 반대편에 돌지 않게 이렇게 잡아야 돼. 몽키로. 자, 몽키로 잡고, 이렇게. (160이죠) 조금 더 한 바퀴 정도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11번) 그리고 20A 90도 엘보, 마지막 부속품이네 이게. 자,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지 않게끔. 반대편에 도는지 안 도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동간 쪽에 CUP 부분에 간격이 160입니다. 1mm 정도 오차가 있는데 이대로 가겠습니다. 돌리면 더 오차가 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엘보 방향 한번 잘 보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50이죠. 이렇게 한번 보죠. 정확하게 450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45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직간 위치가 오른쪽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좌우가 바뀌면 실격입니다. 그리고 동간 쪽에 150에 35에 15를 빼니까 직간 쪽에 100에 절단하면 됩니다. 100. 백을 체크해서 이렇게 100을 잘라 놓고 CM 어댑터 이렇게 끼워 놓고 직간 쪽에 이렇게 끼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꽉. 다음에 이제 밴딩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35에 58을 빼니까 57이 됩니다. 57을 체크했어. 체크된 부분에 이렇게 걸어서
영 쪽에. 그래서 90도로 밴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눈으로 보고 조금 90도 조금 더 진행해야 돼. 이렇게. 끼웠어. 좌측, 우측 치수가 160이었죠. 오케이. 살짝 쇼핑 한번 보고, 위주로. 다 됐다. 정확하게 됐네. 여기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엘보 쪽에 튀어나왔죠? 요걸 기준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절단해야 됩니다. 이게 빼가지고 하면 좌우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어댑터만 분리해가지고 이대로 용접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시면은 이런 티어 같은 것도 있는데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끝부분에 검정색 연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적당하게 온도 조절해가지고 어댑터 쪽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봉사를 꼭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댑터 쪽에는 가까이, 동간 쪽에 멀리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붙었다, 뗐다. 그리고 비드 모양이 안 좋으면 이렇게 불로 한 번 더 이렇게 안쪽에도. 자, 그리고 반대편에 가까이 멀리 자, 빠르게 잘 올라. 부셨다, 뗐다. 비드 모양이 나쁘면 살짝 불러주면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다, 됐다. 검정색으로 완전히 변한 다음에 돌리셔야 됩니다. 크레이 가면 누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잡았어.
동간과 동간은 재질이 같기 때문에 봉사를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시면 돼요. 엘보 쪽으로 열을 많이 줘야 됩니다. 멀리. 자, 살짝 되면 녹아내리죠. 네. 두툼하게 한 번 더. 자, 반대편도. 자. 적당한 온도가 되면 반대편에 이미 용접된 부위가 녹아내립니다. 네, 한 번 더. 두툼하게 한 번 더. 됐습니다. 그리고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 손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싹 보시게 돼요. 이렇게 연결 잘 됐습니다. 깔끔하게. 여기도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밴딩 위치하고 직관 위치 바뀌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퀴 이상. 오케이. 높이가 150이죠. 150. 한 바퀴만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50 나왔습니다. 그 반대편도 10바퀴 이상. 여기는 걸리면은 배관을 조정하시면 안 돼요. 연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조금 움직이도 관계없습니다. 자. 150. 아, 딱 됐습니다. 150.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쪽에, 쫙. 그리고 조립하실 때 이게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끝부분에 이렇게 물리면은 치수 오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꽉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엘보 쪽에 열을 많이 가해야 됩니다. 두께가 종간보다 두껍기 때문에 부셨다 뗐다 부셨다 뗐다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완전히 변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으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은 큰 물통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그냥 담그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수평. 자, 수평. 자, 요렇게도 한번 보고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도 한번 보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살짝 조금 틀어졌습니다. 이쪽이.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랜지 수직 수평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한번 조여줘라 했죠. 조였지만은 조립할 때 풀립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한번 꽉 조여줘야 돼. 이렇게 자 돌아가죠.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 수직수평 세워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수평을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 작품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작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정리. 자, 마지막에 테이블 정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플랜지 수직 수평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온 한 번 더 조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 PB관도 깍 한 번 더 조여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번호 백펜으로 쓴 번호도 모두 지워줘야 됩니다. 번호 하나도 없이 모두 자 모두 지웠다면은 여기 보기 싫은 테프론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직 수평도 세워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하시고 그리고 치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부분이 780이죠. 780. 그 다음에 여기 450 정확하게 나옵니다. 450하고 사이 치수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사이 치수가 얼마입니까? 시간 많이 남는다고 작품 빨리 낼 필요 없어요. 천천히 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와 여기 거리가 290이죠. 290 한 1 정도 나오네 보니까 여기가. 그리고 작품 만들어 놓고 빨리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도면상으로는 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우는 경우가 있고 세우라고 했는데 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옆에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이렇게 세웠다면 립히면 되고 립했다면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배관산업기사 1번 도면 작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